안녕하세요. 개구리입니다. 새해가 된 후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.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펭귄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굿즈로 필서노트 제작을 논의 중인데요. 댓글로 아이디어 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사실 수요가 없을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루빨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을 팔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 시리즈 제목처럼 그래서 그녀들은 도대체 무얼 해먹고 사는가 저희 취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펭귄님이 이전 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 추가로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떤 일들을 해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또 인하우스는 정규직이랑 계약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, 또 프리일은 어떻게 받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제 취업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모 교육기관에서 영문 에디터로 일을 했는데요. 업무는 거의 번역 위주였습니다.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이제 다른 해외 기관이랑 맺는 계약서나 협정서, 그 외에도 매뉴얼, 교육 자료, 기관장 인사 말씀, 나중에는 학생증 어플 UI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. 가끔 외국인 손님이나 직원과 영어로 소통할 일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. 펭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관은 사기업에 비하면 페이가 세진 않아요. 적은 편인데요. 하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는 비교적 덜 빡셀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바쁜 시즌에는 확 바쁘기도 했지만 또 비교적 한가한 시즌이 있어서 이때는 제 개인 공부를 따로 하거나 프리로 받은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모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매장 디스플레이나 직원 교육 관련 자료들을 번역하고 카피라이팅,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행사가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직원분들 교육대 틀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카피라이팅이나 영상 촬영은 보통 통번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업무랑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내가 일자리를 구했을 때 이렇게 생각지 못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나는 통번역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돼?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도 하면 다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라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. 말은 이렇게 하지만 카피라이팅이나 촬영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이직은 작년 말에 했는데요. 올해 1월 4일부터 펭귄님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로 출근하게 되어 적응 중입니다. 실무회의 통역이랑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번역하는 게 제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문과생인데 제가 완전 문과생인데 개발 관련 용어가 막 오가는 회의를 참관하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. 하지만 하루빨리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고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인하우스는 정규직과 계약직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? 사실 계약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1년 연장을 한 뒤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식으로 거의 취업이 이뤄지는데요.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도 있긴 하지만 거진 한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약직이 갖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했어요.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경력을 쌓을지에 대한 고민은 평생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프리일은 어떻게 받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, 이건 지극히 제 기준이고요.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각 통번역 대학원에 속한 통번역 센터에서 일을 받는 걸 제외하면 프리일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, 제일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인맥입니다.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펭귄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동기가 일을 주고 선배가 일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일을 줍니다. 이게 꼭 통대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친구가, 친구의 친구가, 아니 친척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통번역사가 필요해서 문의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.
토끼님이랑 이제 동시 통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통번역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제 예전 기숙사 룸메분이 지인이 동시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받았었어요. 이런 걸 보면 내 지인이 모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직접 회사 또는 일회인과 일을 할 경우에는 우선 중간 수수료가 없어서 좋고요. 서로 일하는 방식이 맞으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신뢰를 쌓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펭귄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평소에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언제, 어떻게 의뢰가 들어오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니까요. 두 번째 방법은 에이전시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. 시장에 수많은 통번역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이제 관심 있는 에이전시에서 상시로 혹은 이제 기간을 두고 프리랜서 통번역사를 채용할 때 지원을 하셔서 그곳에 통번역사 풀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수시로 통번역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지원을 하면 번역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내가 한 번역물을 요구하거나 그쪽에서 제시한 번역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. 거의 시험을 보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한번 이름을 풀에 올려놓으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일이 올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에이전시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에이전시 측에서 터무니없는 요율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. 이제 한 번은 제가 사람인에서 보고 또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 시험을 보고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요율을 부르셔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다가 네? 제가 지금 들은 그게 맞나요? 라고 되물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그럼 좀 많이 속상하죠. 이제 너무 후려치는 곳이 아닌 곳을 잘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세 번째는 번역이나 통역을 의뢰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. freelancer.com이라든지 prose.com 이런 데 들어가시면 통번역 의뢰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클라이언트들도 올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한국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적의 클라이언트에게 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개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시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클라이언트와 또 통번역사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니까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또 이제 인하우스로 계신 분들은 인하우스 업무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프리를 받아서 하면 경력도 또 계속 쌓을 수 있고 인하우스에서 하는 분야 외의 분야도 계속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끔씩 하는 이제 뷰티 잡지 기사 번역을 제일 꾸준히 해온 것 같은데요. 관심 있는 브랜드 얘기가 나오면 더 흥미롭게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한 번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 자막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건 혼자 하지 않고 다수의 번역사분들이 함께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번역 같은 경우에는 편집 전 날 것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번역한 부분이 TV에 나오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. 대신 보안이 중요해서 직접 그 회사로 가서 번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프리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. 저도 아직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다양한 텍스트를 접해보고 싶은데요. 하지만 당분간은 새 직장에서 제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긴 했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엔 지난 2년 동안 동시 통역으로 다져진 토끼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. 요즘 눈이 갑자기 막 많이 왔다가 갔다 하는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안녕.